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어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정의한 산이라는 건 뭐였냐면 상태는 수용액 상태고요. 물에 담겨 있는 상태이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염산, HCl, 황산, H2SO4 이런 것들이 다 아레니우스 산이었죠. 반대로 염기는요. 수용액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산화 이온,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맞아요. 수산화 나트륨, NaOH, 수산화 바륨, OH2. 자, 이런 것들이 아레니우스 산염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하고 딱 끝내면 되는데 또 배운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의를.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아레니우스 정의에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레니우스 정의의 한계. 첫 번째는 산성과 염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임에도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 산이면 수소이온을 내놓는다고 했었고 염기라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는 물질들이 있더라. 자, 다시 아레니우스 정의의 한계로서 산임에도 수소이온을 내놓지 않고 염기성 물질임에도 즉 염기임에도 수산화 이온을 내놓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로 아레니우스의 한계가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 지금 조건을 뭐라고 잡았냐면 전부 수용액 조건으로 잡았단 말이야. 우리는 어떤 산과 염기성이라는 물질이 있을 때 꼭 액상의 수용액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기체 상태도 많이 다르게 될 거고요. 따라서 수용액 상태가 아닐 때의 산염기 반응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레니우스 산은 결국 수소이온이 되는데 여기에 쓰면 되겠네요. 수소이온이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했었지? 기본적으로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무슨 이온으로 존재한다?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것까지 아레니우스 정의에 대한 한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산염기 정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근데 아레니우스 정의 안 중요하다? 아니요, 중요해요. 나중에 중화 반응에서 주로 쓰게 될 산염기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자, 킵해두고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과학자가요. 서로 전 세계에서 떨어져 있는데 거의 동시에 이 정의를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누구의 정의라고 이름 붙이기가 그래서 각각 별도의 연구를 하였음에도 같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첫 번째는 산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제는 뭐 수용액 상태 이런 조건이 없어요. 바로 다른 물질에게 산이라고 하면 다른 물질에게 이것을 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수소이온입니다. H 플러스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아레니우스하고 좀 비슷해. 아레니우스하고 좀 다른 점은 상태가 달라졌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아레니우스 정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꼭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예를 보겠지만 어쨌든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줄 수 있으면 그 물질이 산이다라는 거야. 두 번째, 염기는요. 다른 물질에게 뭐를 받는 물질일까?
자, 여기서 수산화 이온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다? 수소 이온이다. 자, 정의를 잘 체크해 주세요. 염기의 정의가 뭐냐? 다른 물질로부터, 사실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결국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따르면 산염기가 반응을 한다는 건 이 수소 이온을 주고 받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는 염화수소와 물의 반응입니다. 염화수소와 물의 반응인데,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염화수소는 100% 물속에서 이온화된다라고 거듭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자, 이게 이온화되면 뭐랑 뭐로 나뉘어지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지. 자, 이게 100% 이렇게 이온화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물속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염화수소에 있던 수소이온이 물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수소이온이 빠지니까 염화이온만 남겠죠. 그래서 염화이온만 이렇게 남은 반응이 몇 퍼센트? 100% 진행이 된다라는 뜻이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염화수소를 녹이면 염산인데 염산 속에는 이렇게 이온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반응을 지금 모형으로 제시해 놓고 있어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염화수소죠. HCl. 그 다음 무엇과 반응하냐면 물에 녹였으니까 물과 반응한다는 거예요. H2O. 자, 이때 수소이온이 이동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여기 있던 수소이온이 떨어져서 물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랬더니 물 입장에서는 이 수소이온을 받은 거죠. 수소이온 하나 더 추가됐어. 뭐가 된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된다. H3O 플러스가 되는 거죠. H3O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염화수소에서 수소이온을 빼먹었으니까 남은 거는 염화이온 Cl-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뭐가 이동했다? 네, 이 H+라는 수소이온이 이동한 거고요. 그러면 이 반응에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따르면 누가 산이죠? 그렇죠. 얘가 산인 거지. 얘가 누구야? 염화수소. 염화수소라는 물질이 산이라는 거죠. 왜요? 정의가 뭐였어요? 정의에 따르면 산은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었어. 다른 물질이 여기서 물이다, 그치? 물에게 수소이온을 주잖아. 그래서 염화수소가 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물이라는 물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야, 그치? 따라서 물이 염기가 된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라는 건 염기성인가요? 물은 우리가 중성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라서도 물은 중성의 물질이에요.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따르면 이 반응에서 물은 뭐다? 염기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물이 등장했는데, 물과 무엇의 반응이냐면 NH3, 암모니아와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고요. NH4 플러스, 그 다음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져요. 자, 한번 볼게요. 물에 있던 이 수소 이온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염기 구분해보자.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따르면 이때 물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잘했어. 얘가 산이 되는 거지. 왜?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암모니아 입장에서는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받기 때문에 받는 물질이라서 뭐다? 염기다. 이렇게 산과 염기의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때요? 아까는 분명히 물이 염기였는데 지금은 물이 산이래요. 그럼 뭐죠 도대체 여러분? 자, 이처럼 물은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따르면 반응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엇과 반응하냐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뭐도 된다, 염기도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세 번째 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HCl, 염화수소와 NH3, 암모니아 사이의 반응이고요. 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수소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반응이 진행이 돼요. 자, 그때 누가 산이다? 맞아,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니까 HCl이 산이 되고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NH3가 염기가 된다. 이렇게 산과 염기의 반응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물이 참 희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물은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액성이 뭐다? 중성이라고 했고요.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따르면 액성이 뭐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한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요. 양쪽성 물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성 물질. 여기서 양쪽성이라는 건 산성, 염기성을 말하는 거죠. 자, 즉 반응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뭐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 다시 얘기하면 산이라는 건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고요. 또 염기라는 건 수소이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물질들을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어느 정의에 한정된 개념입니까? 네,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한정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예를 볼게요. 방금 봤던 H2O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HSO4 마이너스 이온 같은 거.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 이런 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수소가 다른 물질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 이온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한 번 더 받아서 황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물질들은 양쪽성 물질이다. 자, 그러면 방금 물의 경우를 조금 더 보면요. 자, 위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H2CO3 탄산이죠. 탄산과 물이 반응을 합니다. 탄산과 물이 반응하면 탄산 쪽에 있던 수소 이온이 이렇게 물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물이라는 물질은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이지. 받으면 뭐다? 염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반면에 똑같은 물인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암모니아하고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물에 있던 수소 이온이 암모니아 쪽으로 이동하죠.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때 물은 산이다. 그래서 물과 같은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개념도 역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한정된 어떤 개념이에요. 자, 뭐냐면 짝산, 짝염기. 그다음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산염기 정의라는 게 결국 뭐의 이동이었습니까? 수소 이온의 이동이었단 말이야. 여기서는 수산화 이온이 등장을 안 하죠. 오직 수소 이온을 주고받음으로 산과 염기를 정의한다고 했었으니까 수소 이온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가 되는 한 쌍의 산과 염기를 짝산, 짝염기라고 관계를 지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는데
어떤 반응에서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의 경우 산과 염기의 이온화 반응에서 정반응의 산과 역반응의 염기 또는 정반응의 염기와 역반응의 산과의 관계를 짝산짝염기 관계라고 한다라는 설명인데요. 자, 좀 설명이 복잡한데 설명보다는 예시를 들어서 보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자, 지금 예시는 암모니아 NH3와 물 H2O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한번 보면요. 물에 있던 수소이온이 암모니아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반응 기준으로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 물이 산이 되고요. 그다음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암모니아가 염기가 된다,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면 정반응이에요, 그렇죠? 정반응 결과 이런 물질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역반응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역반응이 가능할 때 어때요? 다시 수소이온이 이동하겠지. 어디에서 어디로? 암모늄 이온에 있는 수소가 이렇게 수산화 이온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따라서 누가 산이다? 암모늄 이온이 이번에는 역반응의 산이 되는 거고요. 수산화 이온이 역반응의 염기가 되는 거지. 되겠죠, 여러분? 정반응에서도 산염기가 있는 거고요. 역반응에서도 산염기가 있는 거라고요. 가능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배우는 짝산, 짝염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묶어주면 짝산, 짝염기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나와 있는 이온들 중에서 누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 누구야? 얘지. 무슨 차이야? 수소 이온 하나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의 차이죠. 그 다음에 물과 비슷하게 생긴 물질이 뭐예요? 수산화 이온이지. 차이는 뭐죠? 수소 이온 하나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 하나 있고 없고 말고 비슷하게 생긴 물질들이 바로 짝산 짝염기 관계고요. 그러면 얘랑 짝산 짝염기 관계인데 그럼 누가 짝산이야? 산의 정의는 뭐였다?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수소이온을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겠지? 따라서 두 물질 중에서 얘가 수소이온을 다른 물질에게 줄 수 있으니까 짝산, 짝염기다. 둘 사이의 관계가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커플 있고 또 하나 커플. 자, 짝산, 짝염기 관계인데 이번에는 누가 짝산이다? 그렇죠. 수소이온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얘가 짝산. 얘의 짝염기가 누군지 찾으세요. 하면 얘가 짝염기라고요. 어렵지 않죠? 자, 브레스테드 로리 정의에 따르면 짝산, 짝염기 라는 개념이 있고요. 짝산, 짝염기 관계는 비슷하게 생긴 형제자매처럼 비슷한 애들끼리 묶으면 그 두 개가 서로 짝산, 짝염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